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목이 안 좋아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쨌든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 봐 찍는데, 목이 안 좋은 상황에도 이 차트를 보면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바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어차피 뭐 제가 선물로 숏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현물로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보는데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운전, 그러니까 미국 기관들의 운전,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할까? 사람들의 심리와 그걸 기반으로 한 개미털기를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독일 정부는 왜 팔았으며 이거 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걸 다 받았잖아요. 이거 제 손바뀜을 제대로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독일 애들이 팔고 미국 애들이 다 사버리고 거기에 대해 손바뀜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다 판 투자자들은 여기서 과연 이 과정에서 샀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죠.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도 지금 보면은 더그래프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이 밑에서 판 사람들은 사실 이게 복구가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개미가 털린 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더 올라가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니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6월 중순 이후부터 팔았으면 지금 떨어지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올라가게 되면 진짜 물량 다 뺏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려가는 동안에 천천히 사는 건 좋지만, 영상 찍으면서도 오르네. 참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뭐다? 그냥 내 물량 털리면 안 된다. 항상 그런 생각하죠. 떠날 거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게 맞고, 남아있을 거라면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다 이런 거였는데, 아니 전 진짜 이게 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프랙탈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의 구조적인 패턴들을 잘 보는 이유가, 확실히 2023년부터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사이클이랑 큰 틀에서는 조금씩 맞는데, 약간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블랙록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런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뜨리는데, 올리는 건 한순간, 떨어뜨린 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올리는 건 한순간, 오래 떨어뜨렸는데 올리는 거 한순간, 오래 떨어뜨렸는데 올리는 거 한순간, 이렇게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어도 사실 이 기간에 이들이 이렇게는 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100%로 못 하잖아요, 절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급은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100분의 1로 하자, 100일 동안 매수한다 생각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좋죠. 왜냐면 여러분들 계속 사셨잖아요. 뭐 알트가 됐든 비트가 됐건 이드가 됐건 뭐가 됐건 사셨으면 상관없죠. 이제 많이 회복할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내 멘탈이 흔들려서 나 이제 본전 주면 무조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태세 전환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럼 또 상승장 가가지고 태세 전환하고 또 물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이들이 나중에 수익 실현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장 고점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하락장이 시작될 때는 이때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 올리는 구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역대급 상승장이 올 것 같다라는 말을 자꾸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도 와닿지 않을 거고 그냥 뭔 소리야, 이거 우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조롱으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건 의미 없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스탠스로 저는 영상을 찍은 걸,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나게 되면 엄청난 하락장이 올 거기 때문에 절대 내가 3년 동안 존버한다, 5년 두고 볼 만한 코인 있냐,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때는 오히려 장투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그랬고, 이때는 오히려 장투하기 안 좋은 시점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잡으신 분들은 일부 익절은 하되 크게 가져가도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진짜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근데 좀 그래도 여러분들 들뜨면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여기를 넘기 전에는 완전히 매물대를 뚫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 블랙록이 그동안의 패턴처럼 이런 식으로 뚫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물을 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숏을 자꾸 치게 되는데, 저는 물론 숏을 안 쳤지만 손절라도 저는 롱으로 손절한다가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된 사이클 안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숏을 치다 보면 이게 현물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숏에서 손절이 나다 보면은 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너무 커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상승장을 겪으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하게 보이고 이 순간에 있죠. 이 기간 동안 되게 미련하게 보이고 좀 멍청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한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더라. 저도 거기서 굉장히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직하게 계속 일관성 있는 스탠스로 계속 하셨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셨다면 저는 그 결과가 나중에 꼭 보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는 내년에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그 트럼프 마냥 대통령 공약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업비트 어쨌든 보면 잘 나가요. 정말 좋아요, 정말. 제가 그 멤버십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질문을 나와서 거래대금이 너무 없습니다. 업비트에 거래대금이 너무 없고 비썸에는 잡코인도 좀 올라가지고 거래대금이 좀 많은데 업비트보다.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시점들보다는 2024년 3월이나 4월 혹은 2월 이때보단 거래대금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 시간까지 올까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거래량이 많이 뜨는 지점은 오히려 바닥과 고점 부근이에요. 이럴 때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떠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적인 거래량을 아랫부분에서 만드는 건 고래가 만드는 거고, 마지막에 고점에서 거래량을 만드는 건 고래 플러스 고래가 매도한 거를 새로 들어온 개인들이 받아낸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고점이 안 나온 것 같다는 이유는 광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기가 있어야만이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많다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올릴 때가 오히려 찐 상승에 가깝습니다. 눌림이 있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 아무도 관심이 안 가질 때 계속 올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못 참겠어서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물량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알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잘 가야 되고요, 무조건. 그래야 이 주식에 정신 팔려서 코인을 못 봐요. 그러면 코인은 나름대로 조정도 거치고 재매집도 거치고 이제 출발하고 하잖아요. 블랙록이 지금 막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펌프질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죠. 왜? 미국 주식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관련주가 어떻고 뭐가 됐든 하면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작 코인은 뒷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코인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1에서 100원으로 가면 100배인데 2원에서 100원을 가면 50배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잡으면 잡을수록, 이 말의 요지는 밑에서 잡으면 잡을수록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100원에서 1원을 볼 때랑 100원에서 2원을 볼 때랑 둘 다 뭐 저점인데 뭘 싸우고 그래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배 50배면 싸우죠. 나 100배야 수익률, 나 50배야. 겁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을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21년도에 상승장 끝 무렵에 와글와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요 밑에 사람들 보고 평단이었던네 졌던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싸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정작 50배 100배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골파기가 이들이 그동안 운전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잡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점은 나와 있고 조정이 끝나 있고 그때부터는 발동 걸리면 무진장 달릴 거다. 이 얘기를 자꾸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진짜 이거는 진짜 그래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조정 없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때는 뭐 조정이 있었나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CME 갭에 대해서 채우지 않을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요거 뭐 나중에 가서 이 정도 한 2, 3주 지나서 채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2020년 말을 말씀드리면서 요때죠. 2번 이거 안 채웠죠. 이거 나중에 언제 채웠냐면 상승장 끝나고 채웠습니다. 여기서 채웠어요. 여기서 FTX 빔 전에 채우고 빔 맞고 또 빠지고 여기서 다 채웠단 말이에요, 갭을. 그러니까 이게 이번 상승장 기간 동안에는 안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갭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한테 내러티브로 형성이 돼 있어요. 갭이 이거 영상 찍는 동안 왜 이렇게 오르냐. 아무튼 내러티브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채우고 한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올려서 추스키도 좀 내고, 그쵸? 그 다음에 우습게 본 사람들, 코인 끝났다고 비웃던 사람들 다 참교육 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그거고, 어쨌든 여기서 버티시고 계속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간단한 진리를 몇 년을 하고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상을 매일매일 찍으면서, 뭐 물론 하루 정도 쉰 날이 몇 번 있긴 하지만 거의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편 또는 2편 정도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같은 말 반복하면서, 저도 지루하지만 저는 같은 말 반복하는 게 되게 지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저희 후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뿌듯합니다. 가끔 댓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좀 뿌듯한데, 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독일 정부와 마운트 곡스의 버드 속에서 비트코인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똑똑한 투자자입니다. 버드를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저도 되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와이커프 패턴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뭐 그냥 보고 넘기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 뭐 그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단기 보유자 MVRV는 13번의 성공적인 리테스트, 그러니까 조정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다. 그쵸? 자, 20일 이거 있죠, EMA. 이거 주봉으로 보면 아마 넘겼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25일 선도 지금 넘겼어요. 이번 주 마감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 넘긴 상태에서 마감하면 이거 휩소예요. 이거 휩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렸어요. 25일 선과 EMA 21일 선이 깨지더라도 이러한 횡보 이후에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린다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상승장 사이클 자체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조정은 짧고, 기간이 짧고, 가격 조정이 중심으로 빠르게 왔다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팍 올고 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2017년의 차트를 보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렇게 차트를 해서 보면은, 자, 이러한 조정들이 이렇게 빠르게 왔다가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점 이 각이 가팔라질수록 가격의 조정도 각이 가파르지만 그 각이 가파른 대신 빠르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래도 강조드리지만 너무 들뜰 건 없는 게, 여기 지점 결국 73,600, 800 뭐 이 구간을 뚫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74,000 뚫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4,000. 그러니까 아직 $10,000가 더 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거 뭐냐면,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넘으면 제가 돌파 매수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매매 근거라는 걸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근데 잘 매매하고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여기도 계속 매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뚫을 때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밖에 매수가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많은 비중을 넣어놨기 때문에 돌파하는 순간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잘 매수한 사람이 수익을 극대화되고, 차라리 올라도 계속 매수하는 습관을 들였던 사람이 이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생각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무슨 기도 메타냐, 무슨 뭐 무당이냐, 아니면 뭐 기우제 지내냐, 뭐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들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승장에서는 그러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말로 들으면 쉬운 투자 방법이지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철학이 들어있어요, 투자에서. 온갖 퍼드와 음해와 그 다음에 내 수익률 잔고 보면서 그 과정에서도 천천히 매수한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난 하락장에 PTSD가 아직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하락장을 버틴 사람이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금 신규가 별로 안 들어왔으니까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난 이 시절의 기억들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이 하락장의 PTSD가, 부처빔의 PTSD, 2022년의 하락장의 PTSD,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과정에서 매수한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해내신 여러분들은 똑똑한 투자자가 맞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올려왔. 진짜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거 블랙록은 미쳤어요. 그리고 오늘 메인 이벤트, 레리 핑크가 미슐랭 발언을 했습니다. 거의 무슨 말도 안 돼요. 자,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합법적 디지털 금, 얘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돼. 머리를 깨야 돼. 자꾸 이 기간인데도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금이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철회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전 나의 평가는 틀렸다.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디지털 금. 이 말을 왜 이 시점에 할까요?
매집 끝났다는 소리예요. 매집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올릴 거. 난 사실 이 생각을 갖고 그동안 독일 정부 것도 다 받아먹고 마운트 곡스 버드의 페니스랑 개미 물량도 다 받아먹고 비트코인 내려가는 동안에도 나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웬만하면 펀드에서 유출시키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다? 회의론을 철회했다. 어차피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ETF도 한 거죠. 그죠?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ETF를 한 거예요. 합법적 디지털 금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예요? 합법이에요. 합법. 그리고 디지털 금. 자, 비트코인에도 잘못된 베팅은 있을 수 있지만 합법적인 금융상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제도권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덜 갔던 분야들 있죠. 뭐 과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앞으로 가겠다예요. 갈 것 같다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 과정들이 지금 다 저평가 구간이구나 생각하고 아 빠르네 하고 사는 거지. 아, 난 나중에 제도권을 가면 그때 매매할래. 뭐 현물 ETF 되면 매매할래. 그 가격대가 어딥니까? 다 높잖아요. 그리고 이때 보고 산 사람들 여기 또 물려가지고 중간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이때도 판 사람들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데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비트코인은 나중에 되면 다 제도권으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디지털 대전환이다라는 얘기를 왜 자꾸 많이 했냐면 이 시기에 디지털 금이야. 금이래요. 금. 디지털 금. 공부 후에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 정답지 다 알려줘요. 앞으로 비트코인 어디서 쓸 거냐? 과도한 정부 적자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산업적인 용도가 있다고 믿는다. 정답을 다 알려줬어요. 이들이 현물 ETF를 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여기는 뭐 남미와 같은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는 국가들 있죠. 얘네들은 이미 이거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의 가치를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대안 상품이다. 그리고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금의 대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산업적 용도가 있다.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산업, 블록체인 산업의 가능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이 블랙록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블랙록 셀리핑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철회했대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철회했습니다. 저는 진작 머리 깼어요. 블랙록이 들어온다? 아, 머리 깨야 돼 이거는. 근데 얘네들이 들어온 시점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왜 도대체 가격은 빠지며 이들은 왜 그 과정에 살까? 저는 이들의 감히 어떠한 큰 그림을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피델리티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엄청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시점에는 대놓고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사람들이 ETF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ETF에서 많이 샀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아 역시 블랙록 형님이 사니까 나도 사야지 했는데 이때는 못 사요. 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때 대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제가 와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렸던 나이키, 제가 어제 영상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건데요. 진짜 나이키 얘기하면서 진짜 미국 얘기하면서 진짜 좀 돌아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SMR을 옛날부터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오픈 카톡방에도 얘기를 했고 멤버십에도 얘기를 했고 한 이쯤부터 제가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근데 여기서부터 산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한 1.8까지인가 빠졌거든요. 1.8 뭐 얼마더라? 1.85인가? 아무튼 거기까지 빠졌는데 이거 분할로 계속 제가 말하는 이 100분의 1이나 이런 개념으로 천천히 샀으면 평단이 한 20 와요. 이렇게. 그죠? 엄청 좋은 평단이자 지나고 보면. 근데 이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주식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코인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이때 이제 괜찮냐는 이제 걱정.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죠. 잘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약간 보통 그런 식으로 연락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정말 걱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저는 하나의 지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소형원전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거라서 소형원전이 앞으로 뜨게 되면 뭐 지금도 뜨고 있지만 더 얘는 위치를 공고히 할 것 같다. 왜냐면 그 빌 게이츠가 하는 테라파워를 좀 더 좋게 보긴 하지만 걔는 아직 기업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의 대안이 없어요, 지금. 소형원전을 투자하고 싶은데 상장 주식 중에 얘 말고 거의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많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차트가 얘가 최고점이 여기잖아요. 지금 최고점을 이제 다시 갱신을 했는데 이 기간이 이제 2022년 8월쯤인데 2023년 11월까지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하락을 해서 거의 88%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여기까지. 고점의 저점까지. 그리고 미친 듯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건 뭐냐면 이 주식이 과연 앞으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면 내가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의 경우는 그 조선주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조선주에 대한 가능성을 믿어서 믿는 족족 이때부터 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년 동안 존버를 해서 이제 좀 익절 구간이 오고 그런 순간인데 이거를 내가 미국 패턴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골파기를 할 수 있다. 골파기하고 나이키 간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지점부터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들보다 평단이 훨씬 낮아지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이런 식으로 나이키를 한다는 거죠. 대신 항상 대전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업황을 분석해야 되고 이 섹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맞는데 지금 구간에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골파기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늦게 한 오래 쉬어야 돼. 몇 개월 정도 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사도 안 늦는다는 거죠, 주식은. 그러니까 이러한 운용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게 코인은 대신 이 주식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돌리던 세력 중에 하나가 그리고 뭐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금 어디로 왔다? 코인으로 조금씩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023년부터 운전 패턴이 이제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들은 골파기를 많이 할 것이고 골파기 이후에는 이런 신고점 정도까지는 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 골파기를 하는 구간에 코인은 주식보다 4 플러스 알파잖아요. 왜?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4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안 더 가니까 제가 3개월이면 곱하기 4 플러스 알파 해보세요. 그럼 최소 1년이에요. 그죠? 1년 플러스 알파죠. 그쵸?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나는 주식에서 매수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년보다 조금 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천천히 매수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꼬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자리에서 삽니까? 저는 못 사요, 저는 이 자리면은 다른 거 볼래요, 그냥. 이런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진짜 소형원전 진짜 좋다고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소형원전의 미래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알쓸신잡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공약 중에 프리덤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통 여러분들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런 금융도시들 보면 보통 바다 근처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해안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돼요. 이전의 도시들은. 근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도시는 육지, 내륙에서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쪽이 이제 텍사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서부라 그러죠. 미국 서부 개척대 뭐 우리 카우보이 있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런 주들 거기에다가 자유도시를 만들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리덤시티를. 그럼 그걸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뭐 UAM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15분 도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스마트 시티나 이런 거 전력 소모가 많이 필요한데 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동력 중에 가장 좋은 건 사실 원전이에요. 원전보다 더 뛰어난 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원전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 항상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 쪽에 원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발전소가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치명적인 결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원전을 소형화시켜야 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땅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륙에다가 소형원전을 묻어놓고 이 전력을 땡겨와가지고 스마트 시티에다가 보급하는 용도로 그렇게 소형원전 짓고 도시 만들고 소형원전 짓고 도시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메타는 반드시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뭐 스마트 시티든 뭐든 전기차 그다음에 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앞으로 4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전기가 필수인 시대에서 얘는 뭐가 되겠죠? 연료를 생산하는 용도가 되겠죠. 거의 이건 뭐 저는 기름과도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 이제 오르니까 진짜 소형원전 진짜 미쳤어 이러면서 여기서 막 산다고요. No,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빠지면 그때 보세요.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더 밑에 보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인간의 심리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델 CEO도 이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블랙록의 멘트에 비트코인은 매력적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회의론자였다. 레리 핑크가. 근데 이걸 틀렸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숟가락을 얹었고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에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목했는데 얘는 진짜 정치인이 맞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유권자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판세를 너무 잘 읽는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에 얘를 지목했다라는 건 앞으로 이게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미니멈하게 보면 우리는 11월 달까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ETF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ETF 승인 나니까 쫙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듯이 11월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이미 트럼프는 대세가 됐어요. 트럼프 말고 다른 사람을 찍는다? 약간 지금 너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수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현물 ETF 승인이고 빠졌고 이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르던 시점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잠시 조정이 올 수 있다. 이게 아마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뭘로 또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항상 이게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판다 이거는 진짜 절대적 진리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현물 ETF 찌라시 처음 뜰 때거든요. 10월 16일 그 다음에 11월 11일 이때가 이제 처음 ETF 승인 나고 할 텐데 요때부터 요때까지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ETF 승인 나고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 거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11월부터 빠졌다가 다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빠르면 근데 연말 아닐 것 같아요. 연말 아닐 것 같고 빠르면 한 2025년 2월 3월 정도 될 것 같고 노멀하게 보면은 한 8월 7월 이 정도쯤에 장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하락이 올 수 있어요. 제가 갭을 이 상승장 사이클 끝나고 채울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생긴 갭이 어디냐면 지금 58,000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엄청나게 올라서 막 20만까지 가더라도 그 다음 58,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갭을 채우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근데 지금 갭은 어쨌든 채워라는 그 무조건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은 반드시 채우고 갈 거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뚝배기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나중에 이 갭은 평생 안 채우는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딱 각인이 된 상태에서 하락장이 오면 두들겨 맞을 수 있다. 거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보면 비트코인이 거의 한 뭐 7,000에서 9,000 정도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은. 그죠? 이 가격대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다음 사이클의 저점은 1억이 약간 깨지는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000에서 9,000 정도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진짜 점점 비싸진다는 거죠. 비트코인. 그때 과연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면 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맥시들 그리고 특히 세일러의 전략이 여러분들 볼 땐 되게 미련해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멤버십 절찬리에 광고 중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멤버십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혹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타이코, 그 다음에 더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캐시 이런 애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리고 타겟을 갔다. 여러분들 매수할 때 좀 힘들다. 어느 지점에서 매수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멤버십 브리핑방과 텔레그램 주소, 그 다음에 소통방, 오통 카톡방 두 가지 링크가 있기 때문에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닉네임은 여러분들의 닉네임과 반드시 통일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